비아디가 테슬라를 진짜 숫자로 제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생산량은 사실 뭐 생산하기 나름이니까 생산량에서는 뭐 앞선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 비아디가 미국의 테슬라 꺾고 첫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비아디 질주, 한국에도 통하나 전기차 전쟁 새 국면. 예, 새해 전기차 전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목이 매섭습니다. 비아디의 질주. 네, 질주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팔리나요?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 요즘에 순환도로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아디 한 대씩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네. 놀랐어요. 최근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진짜 숫자로 제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생산량은 사실 뭐 생산하기 나름이니까 생산량에서는 뭐 앞선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 비아디가 미국의 테슬라 꺾고 첫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아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요 225만 대에 넘어섰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1년 만에 28%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까지 122만 대 판매한 걸로 나오고요. 4분기는 지금 실적 추정치인데 42만 대 정도 돼요. 그럼 다 합해도 한 160만 대가 좀 넘기 때문에 비아디의 225만 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4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179만 대, 비아디가 176만 대 팔아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비아디가 쫓아가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뭐 완벽하게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고 보입니다. 뭐 비아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산 많은 제품들이 그러하듯이 저가 경쟁, 가격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중국 완성자 업체들이 신흥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발표도 내놨어요. 네, 이게 가격이 왕좌를 결정하는 그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아디 경우에는 배터리, 구동 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직접 생산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을 그래요. 절감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대표 모델인 돌핀의 경우에 독일 시장 평균 가격이 24,000유로, 그러니까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독일 예전 다른 브랜드들도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전통 강호인 폭스바겐이요. 가격 2만 유로대. 인 ID2 All, 그다음에 ID Everyone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좀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보급형 모델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좀 주문하면 한 16개월 걸려야 신차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아이오닉 3 이런 소형 SUV 전기차 선보일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가격 전쟁이 벌어지는 거네요. 보급형 모델들 중심으로요. 그래서 제일 큰 위협을 받은 게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모델 3 퍼포먼스 가격을요. 6,900만 원대에서 무려 5,900만 원대로 그러니까 한 940만 원 정도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국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전기차 시장,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경쟁 회사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고 또 기후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것이 뭐 나쁠 게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게 전기차 가격이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조사 보니까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기 세단, 전기 SUV가 올해 그다음에 소형 전기차도 이제 내년이면은 내연 기관차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생산 단가가 역전될 걸로 벌써 그렇게까지 가는군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급 촉진하려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 보조금 정책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사실 우리 캐즘이란 말도 계속 있었지만 가만히 수치상으로 보면 되게 꾸준히 두 자릿수 대 성장률 기록하면서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발표된 SNE 리서치 조사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약 1,710만 대. 그래서 이것도 1년 새 26%가량 늘어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난해 전기차 보급
처음으로 20만 대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게 10만 대를 넘겼는데 4년 만에 벌써 2배를 넘긴 거라서 괄목할 만한 성과 이렇다고 좀 평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정부도 이 전기차로의 이제 수송 부문에서의 탈탄소 장려하고 정책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 전기차 관련 보조금 개편 방안도 발표됐죠? 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데요. 자, 제일 눈에 띄는 게 우리 기존 휘발유차 같은 내연기관을 갖고 있다가 전기차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은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는 게 제일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고 있다가 중형 전기차인 기아 EV6로 바꾼다고 하면요. 기존 한 580만 원 수준이던 보조금이 전원 지원금 더하면 68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내연차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출고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공해차로 이제 분류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 저공해차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제외는 됩니다. 보조금 대상에서는. 그 기존에 받던 전기차 보조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전환지원금도 여기에 비례해서 좀 낮아져요. 그래서 이 점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국내 시장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 승합차, 그다음에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업계에 좀 자생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원래 조금 깎아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급 목표를 이전보다 훨씬 올렸어요. 그래서 2030년에 신차 절반을 전기 수소차만 팔겠다. 이 목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올해 보조금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 기자 얘기한 그 내연기관차의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네. 대한 이제 지원 네. 보조를 많이 해주겠다. 이게 네. 사실 과거에 경유차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휘발유차로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전기차라는 게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예.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왜냐하면 워낙 경유가 그 당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정책의 그 버튼을 잘만 누르면 소비자들이 반응하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맞춤형 네. 그러한 보조금 정책을 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보조금 정책 잘 뜯어보니까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정책이다. 네. 이런 평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네. 있어야도 된다고도 또 그러니까요. 보여요. 우리 보조금을 또, 네. 또 우리 산업이 아닌. 아니 사실은 예. 중국은 2010년대에 이 정책으로 네. 지금 BYD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예. 모든 것이 다 중국 내수와 중국 자사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도 좀 고려하면서 예, 집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앞서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0만 원, 제가 최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받으려면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미만이면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근데 테슬라나 뭐 독일의 프리미엄, 그다음에 일부 중국 브랜드 차들이 가격이 이 구간을 조금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러면 이제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밀도의 경우에 작년에는 리터당 500와트시 이상이면 보조금 100%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525와트시로 기준을 조금 높였어요. 네. 성능 기준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이 중국산 LFP 배터리 장착한 수입차보다 조금 가격은 있더라도 성능에서 조금 더 앞서는 국산 3원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슬라가 기습적으로 가격 인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비아디보다는 테슬라 기세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판매량 집계 아직은 안 됐는데 11월까지 좀 따져보면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산차 강세였던 국내 전기차 시장에 처음으로 수입차 브랜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깜짝 가격 인하가 얼만큼 좀 힘을 발휘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잖아요. 주식도 많이 사고 비싸도 산다. 예. 예, 그런데 이 비아디가 공격적인 그러한 가격이나 경쟁을 하고 또 아마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식의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마 훨씬 더 경쟁이 국내 시장에서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눈에 띈 소식이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에선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95%? 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청난 네. 비중이죠. 작년에 등록된 야. 개인용 차량 중에요. 95.9%, 그러니까 사실 96%가 전기차였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리고 사실 나머지 4%도 보면은 뭐 휠체어 접근 차량, 경찰차, 응급구조차 이런 특수 차량이었다는 걸 좀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그냥 전기차가 내연차를 완전히 그냥 대체했다고 예.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노르웨이의 경우에 이게 최근 몇 년간 내연차랑 전기차 세금 격차를 좀 벌리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인센티브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이제 그냥 시장에서 경쟁해도 충분히 네. 전기차로 소비자들은 마음이 이미 가버렸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여기에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 있는 게 우리가 보조금 더 안 주고도 전기차 시장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처럼 전기차 전환 또 열심히 이제 추진해왔던 유럽연합이 사실 최근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완화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요. 2035년에도 2021년 배출량의 최대 10% 수준까지만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는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완화 발표한 게 사실은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유럽은 이미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걸 충족을 거의 할 수가 없대요. 너무 강화시켜서. 예. 그러면 계속 크레딧을 전기차 메이커로부터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이 공급 부문에서 또 수요 부분에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